홍성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오늘은 화엄경 세 번째 날입니다. 시간으로는 벌써 6시간을 했고 7시간째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아직도 경문은 안 하고 자꾸 앞에만 이렇게 하시니까 실제로 화엄경이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본경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원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밍업 없이 어떻게 본경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을 여러분은 접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접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앞에 그만한 공덕을 입을 수 있는 마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에 힘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하고 인연이 있으면은 이 화엄경을 강의하는 가운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대성기실론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대성기실론도 이 화엄경을 보는 가운데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공덕과 해탈을 얻을 수 있지, 그냥 수박 쳐다보듯이 그렇게 봐가지고는 이 아까운 시간, 이 소중한 시간 너무 헛되이 보내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수행한 대로 전하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새김이 없으면은 공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원이 있죠. 일단은 살아서 원은 놔두고라도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은 열반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살아있는 부모는 우습게 보지만 열반한 조상은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온갖 것 다 혹시 무슨 우리 나한테 후손에게 해가 되지는 아니할지 염려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은 하루 세 끼 챙기지도 않지만 산소는 얼마나 잘 가꿉니까? 그 산소 가꾼다 해서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예의를 얼마나 찾는지,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요? 며칠 날 할까요? 언제 할까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겨울이 되면은, 봄 되면은, 여름이 되면은 그걸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걸 안 하죠? 네. 물론 우리 오마니 반면을 부르는 분들은 다 잘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암만 못해도 2번은 조상 강도를 하니까, 한 번은 새해 49일 하고 또 한 번은 해탈절 또 49일 하고 하니까 2번은 안 많게도 하니까 잘 챙깁니다만은, 글쎄 그것도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되고 내 몸에 뭐가 있어야 잘 챙기지 그냥은 안 챙깁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앞에 모든 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내 몸에 와 앉고 어떻게 하면은 떠나가고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새도, 나르는 새도 장차 씌우려 그러면은 나뭇가지를 골라서 씌워요.
아무 가지는 않는 거 아닙니다. 새도 그래요. 나르는 새도 내가 장차 쉬려고 하면은 나무 가지를 찾아서 골라서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새가 황새라 그러죠. 학이라 그러고, 학은 진짜 아무데나 서식하는 거 아니에요. 학이 서식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새도 하물며 근데 학 역시 마찬가지고, 봄이 되면은 제비가 날아오는데 제비가 아무 집 처마에나 집을 짓는 거 아닙니다. 그 집에 날아오는 중에 그 집의 기운을 봐요. 여러분은 눈에 안 띄지만 강남 제비는 그걸 봐요. 보고는 저 집이 나와 인연이 있구나. 저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새끼를 번식시킬 수 있구나 하고 거기다가 그 집 처마에다가 집을 짓는 거지 아무 데나 짓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모든 게 여건이 갖춰져야 뭔가 깃드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거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할 원인을 제공했고 병들 원인을 제공했고 외로울 인을 지었어요. 그래 놓고는 외롭지 않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이제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일상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화엄경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뭡니까? 입고 먹고 자고, 그 일상생활 아니에요? 거기에 화엄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행여나 들려오는 소문에 들은 것에 의해서 이 길로 가다 보면은 입고 먹고 자고가 좀 더 값지게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혹 금생을 못 찾으면은 다음 생에라도 앞에 말씀드렸죠. 양지 바른 곳에 묻히거나 육신은 묻히고 정신은 저 극락세계.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살다가 보면은. 그래서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내 몸에 깃들고 하려 그러면은 내 몸을 먼저 정화를 해야 돼요. 종조님께서도 불공하러 오신 분에게 먼저 시킨 게 뭔지 알아요? 참회죠. 서원을 지고 왔는데 참회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각종은 참회원. 그래. 왜 참회를 먼저 시켰겠어요? 서원하러 온 사람을 가만 쳐다보니까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 서원을 가질 만한 원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서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서원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게 된 원인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모르고 그거는 접어놔두고 무조건 이루어지기만 하니, 아니 밑 빠진 독에 물 벗기지. 그런다고 물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동화처럼 두꺼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두꺼라도 만나면은 막힌 밑에 막아줄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힘만 들지 물은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서원을 쥐고 온 사람 보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가 이루려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원인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가만 보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네 스스로 염송하면서 찾아봐. 그게 바로 찾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구나 하고 참회해. 깨쳐보라 그러죠. 그리고 깨치고 나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참회죠. 그래서 우리는 참회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주일 불공을 정하면은 월화 수까지는 참회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참회 회양입니다. 그때는 서원하면 안 돼요.
월화 수까지는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서원 하나만 해요. 밑바인데 물 붓기인데 바로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참회회항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일을 꼭 지켜야 돼. 요즘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고 한 달에 몇 번 이런데 그때만 해도 종종 계실 때만 해도 수요일을 꼭 지켰어요. 지켜가고 수요일날 불사 꼭 했습니다. 저녁에. 그게 참회회항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제 그때 비로소 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사도 염송도 그때부터 하는 거는 서원, 희사, 서원, 염송이에요. 월화수는 참회, 희사, 참회, 염송이에요. 다 아셨죠? 지금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참회도 3일, 서원도 3일. 그러면 토요일 날 마치잖아요. 일요일 날은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합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을 자성 찾는 날. 이제 그때부터는 합쳐졌으니까 내 자성을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참회도 했고 서원도 알렸고 이제 비로소 내 자성을 찾아. 그러니까 자성 찾는 날은 전체의 참회와 서원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날을 다 몽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을 때 월화수목 금 토요일까지 한 염송보다도 월화수목 금 토요일까지 한 희사보다도 일요일 날이 더 많은 염송, 더 많은 정성, 더 많은 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비로소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불공하는 자체가 다 준비하는 하듯이 참회부터 먼저 하고 서원하듯이 이제 여러분도 저기 본강에 지금도 아직도 서문합니다만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벌써 이틀을 하고 오늘 3일째도 역시 아직도 본강 못 들어갑니다. 오늘은 52쪽을 펼쳐보시면은 9번째 대방광볼 화엄경 소초연의 청량국사 서문. 이제 청량국사의 화엄경 번역하는 화엄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량국사의 서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혹은 어떤 책을 구하더라도 어떤 책을 읽고자 하더라도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은 그 책의 서문입니다. 서문을 반드시 읽고 본문 읽을 준비를 해야지 대뜸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헤매게 돼요. 서문의 모든 책은 서문에 이 책의 선 내용과 구성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첫날에는 제가 이것을 번역하게 된 서문, 역자의 서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날은 앞에 나와 있는 8번째까지의 서문, 그러니까 대방광을 화엄경의 전체적인 찬양의 서문이에요. 이제는 청량국사가 한 소초, 번역 소초에 대한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유명한 거예요. 얼마나 간곡하고 간결하고 얼마나 짜임새게 썼는지 잘 보시면은 알게 돼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은 벌써 화음은 반 이상 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아는가 모르겠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림사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무술 배우러 들어갔는데 무술은 안 가르치고 물 짓는 거, 밥 짓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만 됐다 시켜요. 그러니까 이 무술 배우러 들어간 사람이 그럴까 합니까? 나는 막대기도 하나 손에 지켜주지 않고 칼성법도 안 가르쳐주고 권선법도 안 가르치는데 밤낮 물 기고 밥 짓고 이것만 시킨다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 속에 막대기를 잡을 수 있는 힘, 칼을 쥘 수 있는 요령, 주먹을 뻗칠 수 있는 걸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 3년, 그게 끝나야 비로소 불러다가 야 주먹 한번 해두라고 하고 막대기 속에 지켜주고 칼 지켜주는 거예요.
흔히들 그전에 선무당 어쩐다고요? 망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문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이틀 동안에는 잡다한 서문, 제서문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청양국사의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에 이 번역문에 보면은 한번 첫 번째 이 서문은 10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그 써놨죠. 첫 번째는 종체를 들어 표하는 것이다. 한문 그 밑에 보면은 두 줄 그 밑에 보면 관로해갖고 1, 그죠? 표그 종체, 여기 1이고, 저 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복이 무죄이나 동정이 한 근원이라 중묘를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말과 생각을 초월하여 혼출이 벗어난 것은 그것은 오직이 입법계 뿐이니라. 여기 법계라는 말은 그럽니다. 흔히들 그냥 대방화음 전체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법계 뿐이다. 혹은 대방광골 환경뿐이다. 이런데 여기에 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왕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왕복을 했어요. 앞으로도 왕복할 거 집에서 일로 왔다 갔다. 그거 다 놔두고 여기서만 그러잖아요. 눈을 저 봤다가 책 봤다가 저 봤다가 책 봤다가 책. 이게 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복은 무죄라 그랬습니까? 끝이 없다. 왕복이 어찌 끝이 있겠어요? 이 죄란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계속 왕복해요. 팔도 결국은 흔들어 봐도 내 몸에 붙어 여기서만 흔들어. 여기 왕복이에요. 전부 다. 이게 다 왕복이에요. 그래서 이 청양국사의 서문의 첫 마디 왕복은 무죄예요. 무죄. 끝이 없다. 그러면서 어때요? 동과 정은 왕복할 때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했잖아요. 동은 움직이는 거, 정은 멈추는 거. 다 한 뿌리다. 한 뿌리잖아. 자, 움직이고 동. 이게 다 어디예요? 팔 여기 뿌리죠. 이게 뿌리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가고 오는 것은 끝이 없어. 언제 끝날지 몰라.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이제 불교 용어 들어가면 윤회가 끝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각에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수없이 수없는 생을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왕복은 무죄라 했으니까. 또 어디로 또 가야 돼. 이게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한 뿌리요. 움직이고 고요히 가만히 있는 것이 다 한 뿌리요. 그게 바로 왕복은 무죄나 동정이 이론이라. 이 정도는 여러분 다 깊이 새기셔야 돼. 아, 내가 행동이 그렇구나. 얼마나 이게 사실 어려운 문장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읽으면 왕복이 무죄나 동정이 이론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함중묘지 함중묘이 유효하고 함중묘지가 뭐겠습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먹어봤다는데 그러니까 중이랑은 무시죠. 많다. 중생들은 많다니까. 묘 미묘한 것은 미묘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머금고 있다. 그죠? 내가 이거 흔들 때는 여기는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아세요? 건강도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 안 움직이면 이거 아픈 거예요. 네? 이것도 잘 움직여야 돼. 잘못 움직이면 또 병들어, 다쳐. 그러니까 이게 중요라는 거예요. 미묘한 게 다 들어있어. 미묘하다는 말은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 모든 동정이 미묘한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간혹 가다가 잠자리에 또 누워있다가 벌떡 일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부자리를 어깨를 탁 덮어요. 덮어가지고
팔만 이렇게 내놔봐. 그리고 움직여봐. 야, 신기하네. 여러분도 신기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아니, 요걸 붙어 있으니까 뭐 알겠는데, 딱 듣고 요것만 딱 보고는, 야, 이거 너 왜 있냐? 이게 미묘하다는 뜻이에요. 중묘라는 뜻이. 어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야, 안 해보셨죠? 좀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 몸 다 듣고 요것만 내놓고 눈 쳐다보고 해보라고. 얼마나 신기하고 불가사의한지 몰라. 근데 시체는 뭐 하잖아. 근데 이 뿌리가 어디 있어요? 나요. 현재는 요 어깨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마음이요, 마음. 그렇죠? 이게 일심이에요. 이제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은 여러분 지금 딱 열반하면 극락가. 근데 극락만 가면 소용없어요. 극락 가서도 극락에도 격차가 있어. 구품 극락이요. 그냥 극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품위가 있어.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축생보다는 좋지. 아니, 한편 생각하면은 스리랑카 부처님 사리를 1년에 한 번씩 짊어지고 1년 내내 놀고 먹는 존경받는 코끼리보다 못해. 그 코끼리는 1년에 한 번 딱 부처님 사리를 등에 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1년 내내 존경받고. 여러분 그만해. 축생도 그런 축생은 상황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라고 거기도 만물이 영자라고 태어났는데 아침밥 하고 나면 설거지하고 점심 뭐 할까? 또 설거지하고는 저녁은 또 뭐 먹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려고 하니까 옷은 뭐 입고 신발은. 그 코끼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호화롭게 다 꾸며줘.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 온갖 꽃가루가 다 날리고 향이 다 날리고 합장하고 난리요. 차라리 나는 그 상황이 되는 게 낫겠어. 어설픈 사람으로 돼가지고. 근데 격이 있다 이 말이야. 격이. 극락도 국품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말 듣고 돌아가지 마세요. 국품 중에 최고에 못 올라갑니다. 그냥 극락 문턱에만 갔다가 와. 자, 극락을 가는데 잘 보세요. 나비도 극락가, 개미도 극락가. 극락 같아서 다 우리처럼 이렇게 극락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듣죠? 극락 세계도 개미가 있어요. 극락 세계도 축생이 있습니다. 극락 세계라서 무조건 사람같이 생긴 우리들만 이렇게 쭉 있는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 가더라도 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거기 가도 축생으로 안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가는 게, 왕복은 무조건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왕이면은 원만한 곳으로 가야 돼. 어디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음이 있다. 다 포함하고도 여유가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그게 다가 아니요. 여러분이 동정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요. 왕복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다가 아니다. 남음이 있단 말은 아직도 뭔가가 할 일이 있어. 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왕이 돼도 할 일이 있어. 흔히들 그저 대통령 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대통령 되고도 우리하고 똑같이 아프고 슬프고 요거도 먹고 뭐하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맞죠?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은 보통 사람인데 어찌 남음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여여. 남음이 있다. 아직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참 대단한 말인데 말로 하기면 말과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
이런 것들은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혼쭐하다, 훤히 튀었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참 눈 밝은 사람 보면 다 알겠어. 나는 모르는데 막혀가지고 눈 밝은 사람이 보면은 내가 장차 뭘 하겠다는 건 다 알아. 나도 알아요. 나도 오늘 저녁에 뭐 할지 알아. 여러분 모르죠? 나는 오늘 저녁에 저녁 먹고 잠잘 거야. 이 정답이요. 여러분 몰랐잖아. 내가 말하는 게 알지. 정원이도 법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 다 강의 끝나고 밖에 나가면은 맑은 공기, 햇빛 마음대로 씻어요. 제가 다 보시하는 겁니다. 근데 내 거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삼라만상이 나를 맞이하려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게 한 그거는 이 삼라만상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로? 인으로 지었어 내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라고 내가 인을 지은 거야. 참 미국에 태어나고 저기 중국 태어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태어나고 인을 지으시기 대한민국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인짓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 만나라고 인을 지었어. 그렇게 만났어. 실달태자 마야부인 정반왕 만나듯이 딴 사람도 그럼 만납니까? 안 만나지. 그러니까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삼라만상 모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때가 돼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어머님의 배를 빌려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은 맑은 공기 이제 많이 쐬세요. 제가 보시할 거니까. 대신 과보를 바라고 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 보시할 테니까 마음대로. 근데 다음에는 아닌데 오늘은 나갈 때 제 공기를 쉬는 거예요. 다음엔 또 딴 사람이 보시하겠지. 이 정도쯤 돼야 이제 화엄의 도리를 압니다. 화엄이 얼마나 광대한지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죠. 말과 생각을 초월하여 혼쭐이 벗어난 것은 오직 대방광불 화엄경뿐이다. 그 중에도 특히 입법계뿐이다. 뿐인 것을 걷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면 그 뭡니까? 따로 능전을 찬탄한다. 이제 화엄경에는 찬탄하는 구절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리하니까 현미를 부열하여 몸과 경계가 소각하며 현미를 뭐예요? 아득하고 미묘한 상상도 못하는 현은 아득하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미묘하다. 참 미묘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드렸죠. 저는 참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만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인데 70억의 엄지손가락만 14억인데 14억 그죠? 참 140억인데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거. 이야 있어요? 140억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현미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물가물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량수, 아성기, 백, 뭘 해도 다 좋아. 그렇게, 근데 미묘하다는 말은 물체예요. 시간과 공간, 현, 시간, 미묘하다, 공간. 자, 이 현미를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시간이, 이게 공간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하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들어보니 가잖아. 현은 그런 겁니다. 미는 그런 거예요. 그게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쪼개고. 수없이 많은 쪼갰는데 얼마나 하세요? 엄지손가락이 지문이 지구촌에 140억으로 쪼개졌다. 하도 같은 게 없어. 알겠어요? 인간만 비유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개미가
서울에 있는 개미가 몇 마리나 되겠어요? 그 개미가 다 똑같아요? 아니요. 동쪽에 사는 개미, 서쪽에 사는 개미, 그죠? 아직도 땅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개미, 절대 안 같습니다. 앞서 나가는 개미, 뒤따라가는 개미, 이게 왕복이 무죄니까. 자, 이런 말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찬탄 안 할래 안 할 수, 이게 찬탄물 했잖아요. 그죠? 명제는 환경에서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해, 이제. 지금은 서문인데도 이런데, 본문에 들어가면 그런 쉬운데, 그 뜻은 말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 연결이 안 되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기찻길이 연결이 안 되면은 기차는 어떻게 돼요? 전복됩니다. 전복돼요. 그러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참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나오죠. 소각하다는 말은 어때요? 넓고 밝고 손이 밝다는 건. 왜 그러냐면 앞에 날일자가 있으면 무조건 밝을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는 부를 소자인데 밝을 소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을 볼 때 날이 있거들라 무조건 태양 밝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달이 있거들라 무조건 어둡다. 달은 어두운 거예요, 원래. 어두운 건데, 이제, 보름달이 되니까, 이제, 달은 원래 어둠을 표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밝음을 표하려고 설명하는 거고, 달은 어둠을 표하려고 설명하니까, 1월 그러면 음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치를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태어났다,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낮에 태어났다, 마음이 밝은 겁니다. 자, 저녁으로 해질녘에서 12시까지 그때 밤에 태어났다. 점점 어둠으로 가는 거고. 자시부터 새벽 해 뜨기 전에 태어났다. 밝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는 영웅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시간도 잘 타고 나와야 돼. 종조, 여기서 잠시 종조님이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을 쓴다 했습니다. 종조님이 쓰는 양력은 지금 달력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윤이월 그래 샀죠? 그리고 1월, 2월, 그리고 그거 종조님의 월은 아닙니다. 그러면 월초분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종조님은 월초분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월 초 종조님의 달력은 24절기를 맞춘 거예요. 이게 양력입니다. 입춘, 이게 어떻게 돼요? 정월. 입춘이 정월이에요. 종조님에게는. 그래서 정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때요? 12월 달에 새해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달력으로는 그게 1월로 돼 있어. 왜? 입춘이 2월 5일이거든. 이거 참 종조님이 쓰는 양력은요 주역의 양력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양력이에요.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 농경사회에서 음력 쳐다보고 농사 안 지었습니다. 24절기를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촌에는 음력 쳐다보고 날짜 하는 나라가 몇 나라 됩니까? 중국, 한국밖에 없어요. 전부 다 태양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이 정월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수가 정월 보름이에요. 그러면 2월은 경칩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 춘분이 경칩의 보름, 그 2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진각전 스승님들에게 책력을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이사가도 괜찮나 무엇보다 괜찮나 도장을 딱딱딱딱 찍어줬어요. 날짜마다. 요즘은 그거 안 찍어주더라고. 모르니까 뭔지. 딱 찍어놓은 그게 뭐냐면은 이게 24절호에 맞춰서 찍은 도장이에요. 근데 그 뒤에 종이 얼마나 하시나 안 되면 어떤 분이 책력을 떡 해갖고 낸데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음력으로 맞춰서 도장을 꽉꽉꽉꽉꽉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네. 종조님이 깨달은 법이 얼마나 비묘하고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맞춰놨는지. 그래서 왜 입춘 첫 번째 그 달 첫 번째 입춘이나 여기 나온 대로 경첩 혹은 청명 입하 입춘답 그다음 여름에 입하 있겠죠. 입하 그다음 쭉 가다 보면은 망종 소서 그다음 입추 이게 다 가을이 시작되는 거고 입동 겨울이 시작되는 거고 달도 다 달라요. 이제부터는 음력 쳐다보지 말고 달력 그 쳐다보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달에 첫 번째 나오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초불공 때마다 이게 절호가 첫 번째 절호가 그 달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게 대부분 맞추다 보니까 그냥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속에 이 날짜가 다 들어있어요. 참 여러분은 희한한 법도 없고 있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 음력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음력으로 2월 5일이 만약에 음력으로 양력으로 2월 5일이 음력으로 12월 만약 26일 되면은 이 사람 생일은 12월 달이다 이런데 아니에요. 음력은 그렇다 하더라도 2월 5일 입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이후에 태어나면 이 사람은 생일은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에서 100번 그걸로 맞춰봤자 안 맞아. 그걸 몰라. 이 24절호에서 맞춰서 저기 옛날에 중국에서부터 해갖고 내려온 하도 낙서 그거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달에 두 번째 들어오는 절호가 보름이에요. 그게 보름이 항상 20일이나 21일, 20일 요 사이에 보름이에요. 달 쳐다보고 보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24절호에 맞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몇 월 달, 아 그렇구나 몇 월 달이구나 달라요. 어느 그리고 그렇게 맞춰놓고 딱 훑어보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주역이 정확한 것은 거기에 맞춰야만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날에 맞추면 절대로 안 정확해요. 토정비글도 그거 맞췄기 때문에 안 정확한 겁니다. 진짜 정확한 얘기예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육자관념도가 나오게 되고 육자관념도에 오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저거는 뭐 조선조에 있었던 거 뭐 어쩌고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종 열반하실 때 선암법이란 말을 왜 하셨겠어요? 두 가지 법 가운데 약불선암 선암법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걸 다르게 생각 화음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화음을 배우면서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이제 헤쳐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 앉아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뭔지 이렇게 해서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구나 복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아이고 복이 없다고 후회할 것도 아니고 복이 많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아 과거에 인지한 것 때문에 금생에는 이렇게만 살 수 있구나. 그럼 이렇게 사는 이것을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좋은 내 생을 만들 때 더 화려하게 더 좋게 세상을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태어나면은 이제 잘 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웃도 그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지금 험악한 세상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게 한다고, 자신이 편하게 한다고 남을 얼마나 골탕 먹입니까? 저는 이게 요즘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고 그래. 지가 술 먹었지 왜 멀쩡한 애를 죽여?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애는 그래. 왜 그때 지나가? 참, 그것도 또 못 나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왜 그때 지나가? 1분만 늦었어도, 1분만 빨랐어도 안 만나잖아. 악연을 만난 거죠. 맞죠? 자, 이걸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를 지금 비난하겠어요? 다 본인이. 근데 이 말하면 그 부모가 나보고 뭐라 하겠어요?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겠죠. 인과를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인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과를 다 몰라, 무시해. 무시하다 보니까 그거 안 따져. 안 따지니까 기회만 되면은 지 좋을 때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과를 딱 생각하면 함부로 안 하죠. 그렇죠?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나는 인과를 알기 때문에 현재 내 여기서 만족합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루루랄라예요. 왜? 더 이상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고 오단볼 건졌잖아요. 그러면 됐지. 근데 내일에 뭘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알면은 저 물건은 가만 놔둬도 내일 내 거다 하면은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일 내 건데. 그걸 모르니까 가지러 갈까 막 갈까.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오늘 참 왕복이 무죄예요. 그게 다 왕복이 무죄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 마음이 벌써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동정이 한 왕복이 무죄고 동정이 일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오늘 잘 익히고 잘 가면은 부처님이 설하는 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법 중에 하나가 인연 과보인데, 혹은 인연 결과라 그러는데, 그런데 인연 결과가 아니고 인연 과보입니다. 인과 연의 과와 보, 이렇게 하셔야 돼. 인연 과보. 그래서 글자를 건너뛰니까 인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인연 결과, 인연 결과, 그거는 인연 과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이미 보의 덩어리요. 즉 과보의 덩어리요. 여러분이 과보의 덩어리요. 지금 이대로가 어떤 과보? 인연, 지연기 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안 태어나고 저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 태어났어도 지금 현재 이 옷 입고 있겠어요? 봐. 그러니까 현재 태어나기 이 과보요. 이게 과보 덩어리요. 그 나라 태어나면 그 나라 과보 덩어리가 따로 있어. 그리고 여러분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 과보 덩어리,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옷을, 그렇지, 이렇게 남자, 그렇지, 이게 과보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다 뭘 해야 돼요? 긍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인정. 그걸 시민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뭐예요? 인정하라. 우리 시민불교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참여하고 서원해서 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 그러니까 모르겠던 것들 나 염송하고 깨쳐봐. 깨쳐보면 다 알 거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민이 될 거니까. 시민. 여러분은 어디 앉았어요? 시민 인정하는 집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나왔죠. 궁구하고 자성을 다하여 과를 사무치고 인을 꾸려서 왕량이 중요하다. 참
넓고 이거 한량없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한 거를 이게 뭐야? 왕양, 충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게 인과가. 그래서 넓어서 광대하여 다 갖춘 것은 오직 대방광굴 화엄경뿐이다. 그거 역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게 대방광굴 화엄경뿐이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러고 나가도 언제 나가지? 여러분 또 궁금하게 생각하지? 본문 언제 갑니까? 글쎄 본문 안 가고 끝날 수도 있어.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이 더 세밀히 아셔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대방광굴 화엄경을 한 번 읽고 이 책 한 번 딱 지니면은 극락 간다는 거. 그냥은 극락 갈 수 없어요. 이러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도록 편안히 잘 지니려고 제가 책을 만들 때 이 바깥장을 최고급으로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고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책 배가 더 들어. 알겠어요? 그리고 갖고 다니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얇게 해서 6권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이거 지니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대방광굴 화엄경 뿐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해탈도 여기, 성불도 여기, 열반도 여기, 뭐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혹 거리가 뭘까 싶어서 종전님의 말씀을 제가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24절호를 여기다가 지금 잠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시간을 이야기할 때가 본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거 가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거기 듣는 거하고 틀립니다. 될 수 있으면은 현장에 참석하셔서 법을 들으시는 게 아마 마음에 와닿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정각 2시에 3시에 하겠습니다.